자, 칠판을 보시면 초토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 초토화되었다 이런 거 할 때. 다 불탔다는 거예요. 초가 다 불탔다. 불탔다. 토는 땅, 국토니까요. 그러니까 초토의 시의 작가가 구상이죠. 구상. 구상 작가는 전후 시대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전후라고 한다면 전쟁 전후 그때 활발하게 문예 활동, 문학 활동을 하던 시인인데 구상하면 초토의 시 시리즈가 몇 가지 있더라? 17인가 13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초토의 시 1, 초토의 시 2, 초토의 시 3 이렇게 쭉 있는데 다 모두 맥락은 같아요. 여기선 초토의 시 1인데요. 어떤 거는 이제 적군의 묘지 앞에서 그러니까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이고 얼마나 민족의 비극인가 이거 적군의 그게 13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1,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 내기에 되게 좋거든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셔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 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어려워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전체적인 흐름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감을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분석 한번 해보죠. 판잣집 유리딱지. 판잣집이라는 게 뭐야? 판자로 만든 집이야. 그거 얼마나 허술하겠어. 나무 판자. 그러니까 임시집이죠. 근데 왜 판잣집이냐면 아까도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토가 다 불탔어요. 있던 집도 불타고 있던 땅도 다 파이고 있던 뭐 자연물들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판잣대기 다 주워서 이렇게 가건물식으로 세우는 거죠. 판잣집 유리딱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유리딱지랍시고 이렇게 대충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어서 주워다 이제 붙인 거겠죠.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아이들의 얼굴이 원관념이죠. 그 다음에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은 뭐뭐처럼이라는 조사니까 불타는 해바라기가 보조관념이 되겠죠. 아이들 얼굴이 뭐 싱그럽고 건강해 보이고 기름져 보이고 살쪄 보이고 뭐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내비치는 미소 같은 거, 웃음 같은 게 불타는 해바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얼굴이라는 것은요. 일단 요거는 아무래도 전후의 미래 세대겠죠. 살아남은 사람들, 나이 많이 먹은 그러한 기성 세대들이 아니라 잘 모르는 전쟁이 왜 났는지도 모르는 봐라 너희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고3이고 수험생이니까 그런 거 잘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나 다큐멘터리 잘 못 보는데 나이 많으신 나이 지긋한 어른이 막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와서 5.18 또는 4.19와 같은 민족의 우리 국민의 아픈 과거 현대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래요. 그땐 제가 뭐 초등학생이었고 그땐 제가 잘 몰랐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런 계엄이 또 나올 줄 몰랐다. 불법 계엄이 저행될 줄 몰랐다. 그때가 어렴풋이 떠오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때 어렸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먼 훗날 누군가가 인터뷰를 한다면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불법 계엄에 이렇게 있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는 계엄을 3번 겪고 돌아가신 거예요. 인생에서 계엄을 3번 겪은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계엄, 전두환 계엄, 윤석열 계엄 이렇게. 그래서 그 양반 인터뷰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내가 박정희 계엄도 겪었고 전두환 계엄도 겪었는데 윤석열 계엄은 너무 시시해서 그냥 잤대요. 계엄령 뉴스 보고. 잤대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그냥 졸려서 잤대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88년 올림픽을 경험하지 못했잖아. 저는 경험했어요. 저도 그때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만약에 그게 벌써 어느덧 40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니냐? 그치? 10년 더 있으면 50년인 거잖아요. 올림픽 우리가 치른 지 50년이 되었다. 그때 누군가가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인터뷰한다면 그때요 하고 내가 회고하겠죠. 그럼 그건 역사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 얼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해바라기처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판잣집 유리딱지라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과 불타는 해바라기라는 이 생명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미래의 새 세대가 서로 어떻게 돼요? 언밸런스하죠. 그래서 이게 대조적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대조라는 개념을 좀 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조는 왜 대조해? 컨트라스트를 하는 거라고요. 대조를 통해서 어느 쪽이든 확실히 강조하기 위한 거죠. 자, 봐봐. 선생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선생님은 뭐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난 나를. 왜냐하면 일단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잘생겼다고. 그리고 난 엄마 말을 잘 들었던 아이니까 그렇게 세뇌당한 거죠. 지금이야 좀 이렇게 살도 찌고 그랬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조각미남은 아니어도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학생 때 미팅 가잖아요. 나 그런 얘기 좀 들었어. 지금이야 얼굴에 주름지고 좀 그래도. 자, 그런데 요즘에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신재학을 데리고 어디 좀 잠실 같은 데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대조가 되죠. 극명한 컨트라스트가 된다고요. 나는 더욱더 잘생긴 거고요. 신재학은 나랑 같이 안 있었으면 그런 소리는 안 들었을 텐데 나랑 있으면 그냥 한 마리의 연체동물이 되는 거거든요. 오징어. 그러면 멀리서 보는 투샷은 한 잘생긴 사람이 오징어를 사갖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지? 대조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다 강조합니다. 그러면 봐봐. 판잣집 유리딱지라는 요 식구는요.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동원한 긍정적 식구에 의해 더욱더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맞죠? 반대도 됩니다.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이라는 전후에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어떤 희망찬 모습은 판잣집 유리딱지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더욱더 돋보이고 있다. 더욱더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구사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겁니다. 대조는 한쪽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한쪽 동시에 다 반대 방향으로 강조하거나 부각하거나 심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대조라는 거. 대조 까먹으면 신재학과 안동옥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일주일에 이틀은 김병욱 선생이랑 자요. 제가 여러분들은 말해도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스케줄이 너무 적어해서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는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자는 날은 일요일과 수요일. 어제는 집에서 잤죠.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김병욱이랑 금요일, 토요일은
혼자서 지방에서. 그럼 나는 맞나? 7일 맞나? 월요일. 월요일도 김병일. 월요일 세 번 자는구나 김병일이랑. 그러면 둘이 맨날 하는 게 이제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걸 먹어요 매일. 그러니까 월, 화, 목은 항상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근데 잘 들어라. 사람이란 그렇다. 나는 맛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막 찍어서 그것도 가장 맛있는 장면을 딱 찍어서 신장한테 보내요. 뭐하냐 이런 거 이렇게 보내요. 안 먹고 있으면 식욕을 땡기게 해서 더욱더 부풀리게 하려는 의도도 좀 있고 아니면 약 올리는 거죠. 근데 김병 선생님이 맨날 뭐라 그랬어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왜요? 근데 매일 지가 하고 있어요. 제약한테 보내야지 하고 맨날 찍어요. 난 먹으려고 하는데. 어때? 어때요? 사람은 못됐다라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김병욱 선생이 나한테 왜 그래요? 쉬게 좀 냅두세요 라고 할 때는요 대조가 되죠. 지는 엄청 착한 사람이 된 거고요. 전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 된 거고 김병욱 선생은 못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안에 나 있다 그냥 그랬죠. 자, 오케이. 대조가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셔 돌아선다. 자,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요. 내려쪼이던 햇발이라는 것도 눈부셔까지 해서 얘도 역시 시각적 심상인데요. 불타는 해바라기는 강렬한 시각적 심상이죠. 내려쪼이던 햇발도 강렬한 시각적 심상이죠. 강렬함과 강렬함이 만났는데 눈부신 주체는 햇발이 아니라 눈부심의 주체는요 불타는 해바라기예요. 이거 전에 모의고사 비슷하게 나온 적 있었어요. 불타는 해바라기가 너무 눈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타는 해바라기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에 넘치고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면 햇발마저 해바라기가 너무 눈부셔서 돌아선다는 거야. 빛이 굴절된다는 거야. 아이고 눈부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햇발이 사람이나 동물이 될까요 얘들아? 눈부셔 돌아선다고요? 최소한 햇발이 눈부시다라는 것은 햇발에 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생물인 햇발이라는 시각적 심상인 자연현상을 빛이라는 자연현상을 마치 눈부셔 하는 동물이나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얘를 활유법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법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 요소를 꼼꼼하게 찾으면 일단 시는 반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돌아섭니다. 나도 돌아섭니다. 그런데 나도 돌아서는 이유가 눈부셔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자, 봐봐. 불타는 아이들의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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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너무 강렬한 희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햇발마저도 눈부셔 돌아선다라고 해서 의인법, 화리법 얘기했죠. 그럼 나도 아이고 눈부셔 돌아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나도 돌아서는 게 눈부셔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밑에 있어요.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르는 거죠. 나는 이미 그 어린이보다는 어른이겠죠. 그런 어린이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너무 어른으로서 미안한 거야. 저 맑고 밝고 가능성이 무한한 저 어린아이들에게 판잣집 유리딱지 같은 거밖에 줄 수 없는 어른으로서의 미안함, 기성세대로서의 무능력한 어떤 자기 자조적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설명하면 아이들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미안함도 있고요. 동시에 모두 있겠어. 저 아이들 진짜 철없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우리 주인공들, 아이고 근데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쯧쯧쯧하는 아이들에 대한 뭐도 있냐면 연민도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 차마 못 보겠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는, 요 그림자는요 화자의 분신이죠. 그림자라는 것 또한 실제로 생명이 아니라 뭐겠어요? 빛이 가려지는 자연 현상이잖아. 그럼 울상이 된 그림자, 울상은 우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림자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울상이 된 그림자 또한 의인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의인법이죠. 울상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기 때문에, 동물은 표정이 없잖아요. 그죠? 괜찮지?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자는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딘지는 몰라도요,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쭉 걸어가다가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게 있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골목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2년에서 3년으로 올 때는요, 화자가 뭐 했습니까? 공간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자의 공간 이동은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한지는 요 밑에 3년의 2, 3행을 마저 설명하고 말씀드리죠.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걷다가 걸음을 멈춘 거예요. 멈춘 이유가 요 3년의 2, 3행에 나와 있죠. 어떤데?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잿더미, 재 플러스 더미죠. 그렇지? 얘는 한자어죠? 얘는 순 우리말이죠? 한자어 더하기 순 우리말인데 두 개가 만나서 뒤에 있는 단어가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소리 현상이다. 다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숏을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잿 이게 아니라 재예요. 재가 무슨 뜻이야? 타고 남으면 뭔가 회색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재는 타고 남은 것도 타고 남았다, 타고 남은 찌꺼기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색깔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빛을 뭐라고도 해? 잿빛이라고 하잖아요. 재 왜 회색이야? 검정색, 흰색이 혼합된 거죠. 다 타버린. 그래서 이 잿더미가 소복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목인 초토화된 우리 국토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색깔이라고는 없죠.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그 어설픈 그레이 다 타버린 그런 이렇게 잿더미 속에, 잿더미가 소복한 이 울타리에 뭐가 있었어요? 개나리가 망울졌죠. 망울진 게 활짝 핀 게 아니라 피려고, 개나리 그 피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개나리가 망울졌다를 통해서 이건 뭐도 알 수 있습니까? 계절적 배경이구나. 계절적 배경 또한 알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얘는 멈춘 뭐가 된 거야? 멈춘 이유가 되잖아요. 잿더미는 긍정적인 공간적 배경일까? 부정적인 공간적 배경일까? 다 타버린 초토화된 거니까 부정적 공간이죠. 부정적 공간에 개나리가 망을줬잖아요. 그럼 뭔가 쌍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잣집 유리딱지에 불타는 해바라기가 대조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 타버린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렸잖아요. 이 또한 대조가 되어서 1년의 대조와 3년의 대조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멈춘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봐. 화자의 정서는 1년을 보고 화자의 정서가 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르고 이렇게 걷다가 어느 접어든 골목길에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을 줬어요. 그리고 연이 끝났어. 어쩔? 좀 더 봅시다. 그러면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소녀가 까르르 막 달려 내리는 거예요. 내려 달린다고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우리 앞니 빠질 때의 나이가 대략 뭐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 전후 그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니가 어서 죽탱이 맞고 빠진 것은 아니겠죠, 소녀가.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치아 교환할 시기가 된 어린 소녀죠. 그리고 미소가 있죠. 그 미소를 보이다 보니 앞니가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하고 바보처럼 뛰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맥락은 똑같아요. 불타는 해바라기,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의 세대, 그들에게는 죄가 없지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 희망을 느끼는 것을 구체화한 게 다음 연이에요. 나는 시적 화자가 시 표면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술을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흥그러워진다. 그러면 화자의 정서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울상이었다가 흥그러워졌죠. 처음에는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랐죠. 근데 그림자가 앞장을 섭니다. 자, 그래도 정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파악해 보라는 거야. 표현법도 찾으면 좋겠지만 표현법은 어차피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리니까요. 자, 1년이 있고요. 자, 이거 저도 즉석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네. 2년, 3년, 4년, 5년. 수능에서도 이렇게 4, 5년 정도 되면은 묶어서 구간을 정해서 문제를 많이 내잖아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서는 가장 주된 표현법이 판잣집 유리딱지와 불타는 해바라기가 대조되고 있다. 대조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대로,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대로. 이연을 볼까요? 이연은요, 1년을 관찰한 화자의 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조된 모습을 보니까 강렬한 이 해바라기를 보고 미안해서, 안타까워서, 연민이 생겨서 울상이 된 그림자가 화자의 뒤를 따르죠. 괜찮지? 그리고 나서 2연에서 3년은요 어떤 게 쓰냐면 공간을 이동합니다. 공간을 이동해서 멈추니까 또 여기엔 어떤 것이 또 설정되어 있었느냐면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상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개나리가 망을 줬죠. 망을 진 개나리. 역시 이 잿더미 소복했다라는 것 자체가 초토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얘랑 또 대조가 되죠. 망을 진 개나리는 긍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3년에서 4년으로 올 때는요. 인식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는 슬프고 연민이었고 미안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순수한 미소를 보이는 소녀를 발견하죠.
순수하다라는 것은 이 시에서 얘기하는 이 순수한이라는 것은요. 죄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사연에서 오연으로 올 때는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생기죠. 이 울상이 된 그림자에서요. 뭘로 바꾸냐면 흥그러워집니다. 어떻게?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지고요. 그림자가 화자를 앞장서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얘랑 1년과 3년은요 나름대로 의미상의 짝꿍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나 요때는 울상이었는데 요때는 뭐라고요? 요때는 흥그러워진 거죠. 그러면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인식의 전환이 생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체크하면 처음에는 화자의 뒤를 따릅니다. 근데 화자를 앞장서죠. 방향성도 달라집니다. 그림자가 뒤에 있다가 앞장서는 거죠. 그럼 화자를 중심으로 한 그림자의 위치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걸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거죠. 그림자가 뒤를 따라한다는 것은 부정이고요. 그림자가 화자를 앞장선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 이렇게 돌아가도 되겠죠. 맞죠? 괜찮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1번 문제 했을 때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맞지? 답 나왔나? 안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에 가작품과 연결된 어디까지만 했죠? 디귿까지만 했죠. 그럼 리을 봅시다. 리을은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던 방금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라는 이 리을은요 끊고요. 공간의 누추함과 대비되는 아이들의 얼굴, 공간의 누추함과 대비되는 아이들의 얼굴의 생동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끊고 뭐뭐 마냥 직유법 뭐뭐 마냥을 사용한 것이다. 맞네.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읽질 않았으나 5번이 돼야 되겠죠. 미음은 뭘까요? 소녀. 이 소녀는 어떤 존재죠? 아까 얘기했죠? 순수하고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미음은 끊고요. 돌아서는 햇발과 마찬가지로 돌아서는 햇발은 왜 돌아섰죠? 미안해서. 현실을 얘들아 달관과 유사한 말이 초월이에요. 초월. 이게 무슨 태도냐? 달관적 태도, 초월적 태도.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그러든가 말든가 이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난 뭐 어차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 미음은 돌아서는 햇발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그러든가 말든가 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 틀렸죠. 이미 여기서. 이미 얘때 초월이란 말 때문에 틀렸고요. 어느 부분에도 부정적인 건 있어도 부정적인 내용은 있어도 어디에도 초월 또는 달관적 자세나 태도 어조는 없다.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했는 미안해. 소녀가 아니구나. 미안해. 나도 돌아선다구나. 미음. 나도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에 현재형 어미가 있는 건 맞아요. 현재 이제 선어말 어미. 동사의 어미에 어말어미 앞에 니은 있으니까 현재형 어미는 마찬가지야. 그런데 햇발과 마찬가지로 햇발이 달관한 거예요? 햇발도 달관 없어요. 나도 달관한 거야? 아닙니다. 달관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해도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답 나왔었나요? 네. 2번 나왔었죠. 그래도
B가 금방 얘기했던 소녀니까 소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답이 2번 아니었었나 얘들아? 맞았죠? 그러면 일단 소녀는요 역동적 움직임을 보이는 존재를 제시한다. 여기서 역동적이라는 것은요 움직임이 있으면 돼요. 무브먼트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달리는 거 아니에요. 내려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 움직임을 보인다. 소녀. 맞아 안 맞아? 얘는 맞았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소녀는 순진무구한 모습을 한 관찰 대상. 누가 관찰했어요? 화자가. 그럼 얘 맞죠? 맞죠? 그 다음에 B. 화자가 동경하는 또 다른 자기 자신. 화자가 소녀를 동경합니까? 아니죠. 소녀 자체가 나예요? 야, 이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녀가 화자의 감정에 이입된 대상입니까? 아니죠. 화자는 모두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예요? 소녀에게 책임이 자유롭다. 아예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녀는 순수한 존재로서 그냥 희망적 존재지 어떤 주어진 부정적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죠. 3번은 답이 나왔었죠. 나왔지만 나를 갖고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나 보면 나에서 작품 안 봐도 되겠죠. 이해 잘 하셨을 테니까. 울상이 된 채 나의 뒤를 따른다라고 했던 그림자가 끊고요. 웃으며 앞장을 선다라고 한 것은 또 끊고요. 나왔죠? 우리 국토가 초토나 다름없이 된 상황에서도 부정적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것이다. 그래서 초토의 시를 선생님 버전으로 주제를 정리하면 초토가 된 상황, 부정적 정서, 그러나 긍정으로 바뀌죠. 결정적으로 왜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소녀를 관찰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묶으면 이 파랗게 박스친 부분을 뭐라고 그랬죠? 인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작품 갖다가 인식의 전환이 있는 것이다. 그럼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지도 않은 선택지를 예상해서까지 공부해 볼 수가 있다. 맞으니까 답이 안 되겠고요. 5번 나의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부정적이죠. 얘는 6.25 전쟁의 포화로 불타버린 우리 국토의 모습에 해당하지만 끊고요. 거기서 피어나려고 망울진 개나리를 언급한 것은 끊고요. 극복의 의지와 관련된 생명력에 주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 있죠. 이렇게 맞으니까 최종적으로 4번과 5번은 맞고요. 지난번에 답을 체크했던 것처럼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다음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